이제 평소에 문제 없이 잘 지냈다가 안과 검진에서 뭔가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노견이면은 거의 웬만하면 다 확인되는 이제 각막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막 변성이 있는데 각막 변성도 어떤 약을 처방을 해줬을 때 그 정도가 줄어들 수 있고 또 더 심화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 백내장을 확인하게 됐을 때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행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치료 플래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내장도 사실은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검진에서 반드시 그게 뭐 확인되는 거는 아니지만 초기에 그런 위험도가 보이는 것도 안압 측정이나 아니면 안방수 배출 경로들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예방 안약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한 번도 안과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은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병변들이 또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안과의 정기 검진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노령견의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안과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면 가까운 안과 선생님을 수의사를 찾아가는 게 좋아 보이고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안과만 예약하고 오셔도 좋고 심장이나 외과 예약을 했을 때 그날 안과 선생님 계신지 상의를 해서 스케줄이 된다 그러면 내과 진료도 받고 안과 진료도 받고 외과 진료도 받고 안과 진료도 받고 이러면 아무래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보호자님의 소중한 시간과 이런 것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건강검진에는 저희 안과 질환 같은 거 이런 거는 검진 같은 거 안 들어가요. 대부분 동물병원의 건강검진에 안과 기본검사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는 눈물량 측정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염색 검사라든가 뭐 눈을 직접 현미경 검안경으로 보는 이런 검사가 들어가는데 정형외과 진료를 하는데 외과 전공의가 보는 거 그중에서 저는 정형외과만 하니까 정형외과만 하는 사람이 보는 거 일반 내과 선생님이 보는 다리 상태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슬개골탈구로 물론 슬개골탈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등급이 낮은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1도 없는데 얘는 슬개골탈구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보호자분이 괜히 막 불안하게 될 수도 있고 경험 많은 정형외과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산책 제한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듯이 안과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검안경으로 보면 여시 이거 핵경화야 초기 백내장이 이거 갈색으로 된 거 이거 색소 침착이야 만성 자극에 의한 거야 이거 원발성이야 2차적이야 몰라요. 근데 안과만 보는 선생님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병원 오실 때 미리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이 검진날 안과 선생님은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외과가 필요하면 외과 선생님은 계시는지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면 심장을 보는 내과 선생님은 그날 나오시는지를 보고 안과 선생님이 계신 날이면 직접 안과 선생님 스케줄이 안 돼서 못 보더라도 원내에서 의견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아이가 만약에 안과나 다른 심장이나 외과나 이런 심화 검사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미리 스케줄을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안과 건강검진은 크게 이제 눈물량, 안압, 그리고 안신경계 검사, 그리고 슬릿 현미경 검사와 안저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진행이 되는데요. 안압이랑 눈물량 검사를 통해서 눈이 정상 생리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슬릿 현미경 검사와 안저 검사를 통해서 눈 내부의 구조가 문제는 없는지 염증, 백내장 이런 것들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신경계 검사와 이제 또 안저 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망막 구조와 시력의 이상 여부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검진 주기는 사실 만약에 눈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라면은 1년에 한 번씩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병변이 뭔가 확인이 된다면은 그 병변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재진 간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검사하는데 시간은 대략 얼마 걸리나요? 전체적인 안과 검진을 받았을 때 아마 초진 같은 경우에는 2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걸릴 것 같고요. 재진은 15분 이내로 끝나는 편입니다. 제가 되게 수환 쌤 리스펙트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슬립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약간 진정이 돼야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진정 없이. 네, 보통 진정 없이 진행합니다. 진정하는 경우도 있긴 있나요, 그럼? 너무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나 협조가 안 되는 조금 싸나운 아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너무 아파해서 전혀 보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진정하에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점압 마취하면서 조금 통증을 줄여준 상태에서 검사를 하거나 그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보통 웬만하면은 일단은 보정만으로도 충분히 검사가 잘 되기 때문에 루틴하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환 선생님을 모시고 온 이유도 워낙에 검사를 숙련도 경험이 많으셔서 숙련도 있게 잘하시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초빙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안과 검진만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일반 건강검진, 내과 선생님이 하는 건강검진이겠죠. 그런 선생님이 하는 건강검진 중에 안과를 추가로 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반 건강검진과 안과와 뭐 기본 정형외과 검사까지 추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면 아이의 검사를 하는데 뇌과 선생님, 안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아이를 진료하게 되니까 조금 더 나은 진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